바둑왕전 승자 2회전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이지연 사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KBS 바둑왕전 승자 2회전 여러 경기 중에 오늘 대국이 가장 화려한 대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네. 한국 랭킹 3위이자 이번 KBS 바둑왕전 우승자 이세돌 구단과 신예 최강자 중에 한 명 이지연 사단이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을 비교해 보자면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까요? 이세돌 구단은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죠. 승부처에서의 번뜩임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요. 이지연 사단은 신예답지 않은 침착함을 무기로 하는 두터움을 보유한 기사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네, 최근에는 정상급이 신예들에게 무너지는 이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요? 이세돌 구단과 이지연 사단의 대국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승자 2회전 이세돌 구단 대 이지연 사단의 대국입니다. 이지연 사단 92년생인데요. 2013년 올레베 본선 명인전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전기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고요. 삼성화재배 그리고 출란배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행보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패점도 늘어났고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도 약 2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진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죠. 그리고 한동안 준우승 징크스에 시달리던 이세돌 구단이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대회가 바로 전기 KBS 바둑왕전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얼마 전에 기권패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몸이 안 좋아서 기권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네. 실제로 그 시합을 기권 후에 약 3일 후에 바둑리그 시합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착각으로 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실력만큼이나 강한 체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 정신력도 강한 기사라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글쎄요, 대국을 기권할 만큼 네. 그렇게 휴식이 필요했던 기사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걱정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연 사단에 대해서는 한국 바둑계와 바둑 팬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예전과는 달리 중국 바둑계 현재 한국 바둑계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 신예 기사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지연 사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신예 기사다 보니까 그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국의 신예 기사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입단 후부터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면서 금방 10위권 내로 진입을 할 것 같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지연 사단의 이 상승이 조금 멈춰선 기분이에요. 네. 최근 몇 개월간 랭킹도 조금 하락했고요. 네.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올 때와 비교를 해보면 주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노력하는 기사이고 이 노력에 자신감만 붙는다면 네.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저도 경험해봤지만 초일류 기사들을 상대로 한 차례 두 차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다 보면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이지연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세돌 구단 같은 이런 한국 바둑계를 대표하는 강자와의 만남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좌하 형태 정석 모양인가요? 거의 볼 수 없었던 형태입니다. 네.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최근에는 몇 차례 나왔지만 프로 시합에서 나온 것은
채 10번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바꿔치기가 되었네요. 서로의 형태를 분류를 해보자면 흙의 두터움과 백의 실리인데요. 실리가 꽤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세돌 구단의 발상이 유연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흙이 두터움을 얻었을 뿐이지 집으로는 백에게 부족한 흙 형태라서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저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리는 네. 좌상기 101점에 대한 걸침수로 압박하는 곳이죠. 뭐 걸치는 수도 양쪽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우측 위쪽으로 가는 것이 저의 깊은가는 잘 맞습니다. 상변 20초. 쪽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쪽에서 넷, 가는 것은 조금 다섯,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섯. 아,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네요. 네, 이세돌 구단은 미련 없이 우하로 손을 돌렸는데요. 자, 과연 좌하 쪽 접전은 어땠을까요? 네, 자, 이 모양에서 파생이 된 형태예요. 우선 그 전의 형태를 보면 네, 백의 네 번째 수부터가 약간 특이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흙이 여기를 두었을 때 한때 유행하던 포석은 백이 이쪽으로 넓게 씌워서 흙이 아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는 이런 식의 바둑이 네. 프로 실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이 다음 한 수로 이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제압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이 하나만 교환해두고 손을 빼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다음에 백이 이쪽을 간다고 해도 계속 나와서 한 점을 끊는 것도 있고 이 상태로 놔둔다고 해도 흙의 입장에서는 이 형태보단 조금 낫지 않냐 하는 것이 흙의 생각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이수는 최근에는 잘 등장하지 않고요. 네, 실전에서는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갔는데요. 이번에는 흙이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네. 백이 이쪽이나 이쪽을 두었을 때 아까의 이 형태보다는 훨씬 흙도를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흙도 네, 백이 좁히니까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군요. 붙이고 끊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쪽을 넣는 것은 고전정석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형태인데 네, 얼마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실전에서는 이쪽을 두니까 여기를 이었고요. 네. 늘고 위로 늘었습니다. 네, 백이 마늘모로 두었는데 흙도 당연히 여기를 막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역시 기세의 이세돌 구단답게 오늘 봐도 참 힘좋게 위에서 눌러갔습니다. 실전도 그렇지만 잡히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발상 자체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를 흙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은 언뜻 봐도 20집은 넘을 것 같고요. 네. 거의 30집에 흙이 살아두어야 나중에 이쪽의 백도를 공격할 여지까지 참 이런 도를 벌인다는 것은 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흙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눌러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실전에서 그렇게 되진 않았죠. 네. 서로가 반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바둑리그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네. 당시 흙을 잡고 두었던 강동윤 구단은 여기를 막고 네. 상대가 이쪽을 두니까 이렇게 중앙에서 씌어왔던 바둑이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한 판이고요. 저라면 아마 이런 쪽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과감한 이세돌 구단답습니다. 물론 뭐 눌러두는 형태 자체는 기분이 좋은데요. 네. 여기서 뭐 백이 이쪽을 받는다거나 한다면 네. 그때는 흙이 귀에 손이 돌아와서 아까 전에 백이 날일자를 두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흙은 귀는 귀대로 살고 중앙은 중앙대로 눌렀으니까 만족할 수 있는 형태죠. 네. 뭐 이것이 흙의 의도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백도 당연히 반발을 했고 서로 자신의 갈 길을 네. 가고 있습니다. 이 석점은 전혀 맛이 없이 제압이 된 거죠. 완벽하게 제압을 당했죠. 지금 네. 뒷공배도 몇 개 없기 때문에 수가 적고요. 집으로 보면 한 20집 정도는 백이 확보를 했습니다.
실리가 너무 착실한데요. 저도 네. 백이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흑이 얻은 것이라고는 이 두텀을 통해서 다음에 여기를 걸치고 네. 받을 때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세력을 이용한 압박을 가한다든지 또는 이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변이나 하변 쪽으로 모양을 키울 때 그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두텀을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살릴지 그 작전이 흥미롭습니다. 네. 자, 두텀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세계 최고의 이세돌 구단은 어떻게 살려갈까요? 흑의 두텀과 백의 실리. 선택을 하라면 아마 많은 선수들이 백의 실리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프로들은 실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선실리 후타기 이런 컨셉이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이 초반 작전은 최근의 트렌드는 약간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역시도 기세를 중시하는 이세돌 구단답습니다. 네. 원래 또 이세돌 구단의 기풍 자체가 뭐 유행을 쫓는 그런 기풍은 아니죠. 그렇죠.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포석을 들고 나왔고 지금 이지연 사단이 다른 곳을 두지 않고 우변을 갈라친 것은 실리는 많으니까 판을 잘게 쪼개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두어야 네. 좌측의 흑의 두텀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는 거죠. 흑이 두텀으로 비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지연 사단은 돌이 좀 얇아지는 걸 피해야겠어요. 상대에게 큰 모양을 내주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를 잡은 이세돌 구단은 역시 좋은 자리죠. 좌상기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흑은 3-3을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2선을 날일자를 가든지 부분적으로는 그 20초. 두 가지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네. 날일자로 들어갔네요. 네, 평범하게 두고 있는데요. 네. 100번일 때보다는 좀 더 느리고 두텁게 둔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날일자로 들어갔지만 만약에 3-3에 들어왔다면 넘겨주고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막아서 계속 싸울 것인지 고민이 될 때도 많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3-3을 침입했다면 네. 아마 백이 양쪽의 흑도를 가르고 나서 싸울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섯,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일곱, 하변입니다. 여덟. 항상 포석을 전개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넓은 곳이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지연 사단은 중앙에서 한번 행마를 했는데 두텀을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수 20초. 자체가 하나, 어차피 침입을 둘, 할 수 없다면 셋, 좀 흑의 넷, 모양을 누르는 느낌이 다섯.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흑이 둔 자리를 백이 가면 흑 한 점에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네. 저 교환이 선수라고 보고 지금 미리 해두고 있습니다. 네, 백이 두고 싶은 자리가 많네요. 하변, 넓은 자리도 가고 싶고 우상기에 20초. 3-3도 하나. 눈에 띄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이지연 사단이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넓은 곳부터 가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하변이고요. 네. 포석 논리로 보면 그런데 지금 하변은 누가 먼저 두든 양쪽 흑과 백이 모두 탄탄한 형태라서 네. 생각보다 큰 하나, 자리는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지연 사단은 상변을 택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깨 짚은 수가요? 네. 우변과도 연관이 있나요? 글쎄요, 앞으로의 변화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상변 쪽에 있는 흙 모양이 넓어지는 것을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지연 사단은 고심 끝에 상변을 택했는데요. 자,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었어요. 네. 여기서가 네. 백의 초반 작전의 기로입니다. 백이 눈에 띄는 자리는 크게 보면 세 곳인데요. 네. 하변을 다가선다든지 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변을 전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곳 3, 3을 들어가서 네. 실리로 앞서 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중앙 쪽으로 가면서 상변 흙 모양을 억제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하변은 분명 넓은 곳입니다. 이제 포석에선 넓은 곳을 가는 것이 기본 이론인데 이 자리는 흙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네. 백도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하변을 간다고 해도 크게 집이 나진 않겠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백이 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하변을 두는 순간 모양이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주지만 지금은 확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흙의 세력이 적절하게 하변의 백 모양을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자리는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상기 33인데요. 33을 들어가면 이 한 점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들여다본다든지 또는 날짜를 두어서 귀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쉽게 정리를 시키면 이제 이 정도로 백이 살 수 있다고 보면요. 대신에 우변은 좀 약해지나요? 그렇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갔을 때 네. 이제는 이쪽에 있는 백돌이 얇아서 신경이 쓰이고 백이 우측을 타기할 때 한 번 더 흙이 이런 자리를 간다면 네. 점점 모양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변을 택했는데요. 혹시 백이 이 날일자 모양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이쪽에 충머리를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건너 붙이는 수인데요. 네. 건너 붙이면 일단은 끊어집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단수치고 축으로 모는 것은 나갔을 때 잡히질 않죠. 흙돌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요. 네. 이 수가 언뜻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사실 이쪽을 백이 두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붙여 끊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 이유가 네. 백이 이쪽에서 축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고요. 네. 이렇게 밀어갔을 때 흙이 이 두 점을 살리기 위해선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 맞고 일단 두 점머리 아프고요. 이런 자리가 거의 선수거든요. 네. 돌파를 당한다든지 하면 선수성이고 이렇게 붙여서 나올 수도 있고 이 건너붙이는 수는 네. 정말 흙이 두텁거나 할 때 유력한 수가 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장은 이 약점을 응징할 수는 없겠군요. 네. 그런데도 상비한 삭감을 서두른 것은 네. 이 약점을 노리면서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칸 뛸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말 건너붙이는 것이 통렬하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수 교환 자체로 상변이 점점 넓어지니까요. 이런 자리를 가면 이제는 삭감을 가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먼저 하나를 눌러뒀고요. 네, 뛰어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시키나요? 하나만 교환해놓고 손을 빼면 네. 다음에 흙이 여길 갔을 때 이 교환이 별로 득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라졌죠. 네. 아마 어깨를 짚은 이상은 는다든지 또는 한 칸을 띄어서 진행을 시킬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이지연 사단이 공격이 강한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 제가 백이었다면 저는 이 자리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키면은 3-3을 들어가고 양쪽을 맛보기로 했을 것 같은데 이지연 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세돌 구단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지연 사단이 고심 끝에 상변 누르는 작전을 택했는데요. 눌러둔 후에는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20초) 하나, 둘, 셋. 이 백이 어깨를 짚었을 때 흙이 거기서 반발을 하는 건 없었나요? 흙이 밀어간 자리를 눌림 당하는 것이 아픕니다. 네. 백이 손을 빼는 것이 두려웠다면 방금 전에 그 말대로 손을 빼고 어깨 짚을 때 공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20초.
하나, 지금은 어차피 밀어도 저렇게 백이 한 칸 띄어서 받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교환을 시키고 가르고 나오는 것이 좋은 행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의 의도는 계속 받아달라는 뜻이었을 텐데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겠죠. 저렇게 흙이 가르고 나왔을 때 양쪽에 있는 백이 양분되면서 그 양쪽이 모두 좀 바빠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백의 침입이 조금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20초. 아까 드렸던 거고요. 하나, 둘, 하지만 반대로 셋, 이지현 사단이 양쪽을 모두 타겟에 다섯. 내기만 한다면 애초에 흙 모양에 깊이 들어간 만큼 집으로는 최대한 흙 모양을 깨면서 타개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은 미리 만들어둔 두터움이 있거든요. 네. 백이 오히려 그 두터움을 쓸 수 있는 흐름을 20초. 만들어준 것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생각도 여섯, 그렇습니다. 일곱, 그래서 저는 여덟. 백이 어깨 짚은 수가 조금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아무튼 그만큼 이지현 4단은 상대의 파상 공세에 견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20초. 하나, 타개를 둘, 하면 된다 이런 셋, 뜻인데 넷, 상대는 다섯,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4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간을 쓸 이유가 있나요? 이을지 아니면 들여다본 자리에 한 칸 위로 밀어서 반발을 할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반발을 했을 때에도 네. 백이 찌르고 나올 수 없다면 그때는 20초. 반발하는 것이 하나, 좋고요. 둘, 하지만 그 모든 셋, 변화를 다 읽고 넷. 반발을 해야죠. 다섯, 여섯, 일곱. 장고 끝에 결국은 받아주었습니다. 백은 어느 쪽부터 돌봐야 될까요? 당장 급한 곳은 상변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변은 손을 20초. 뺀다고 하더라도 하나, 한 수로 뭔가 셋, 백이 부러진다거나 넷, 그런 곳은 없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일곱, 상변이 더 여덟, 급해 보입니다. 아홉. 네, 모양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흙이 두터운 배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초. 이렇게 깊이 하나, 들어와서 둘, 셋, 흙의 모양에서 넷, 저렇게 헤엄을 다섯, 치니까 네. 여섯, 일곱, 조금 여덟, 욱하는 마음이 들 수 아홉.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이세돌인데 이렇게까지 네.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만큼 예전과는 달리 신예 기사들도 최근에는 초인류 기사를 상대한다고 해서 긴장한다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20초.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하나, 되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예전에 여섯, 제가 신예 일곱, 기사일 때만 하더라도 여덟, 아홉, 당시에 1인자였던 이창호 네, 구단과 세 대국을 번 할 때면 남았습니다. 후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제풀에 무너지곤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인의 기품과는 달리 상대를 의식해서 평소와 다르게 했을 때는 좋은 바둑을 두기 어렵습니다. 강자들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 이름값만으로 상대가 제바둑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20초. 그만큼 하나, 최근에 한국 둘, 바둑계 신예 기사들 셋,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넷, 정신적으로 다섯, 강해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한 번 더 상변으로 손을 돌렸어요. 자,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더 파고드네요. 네, 상변 모양만 놓고 보면 네. 백이 그냥 타개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상변 쪽에 있는 흙 모양을 초토화시키면서 지금 타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은 20초. 우변 쪽에 있는 하나, 백돌에 둘, 대한 공격이 셋, 있어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네, 거기는 선수 자리겠죠? 네. 이제는 정말 이세돌 구단이 괘씸한 마음이 들겠어요. 네, 아무튼 이재현 사단 참 바둑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고요. 이재현 사단이 두 텀을 바탕으로 한 바둑이라서 이렇게 먼저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은 참 보기 드문 모습인데 오늘 대국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흑이 우변백을 잡으러 가는 그런 공격은 아니죠. 잡긴 어렵죠. 지금 백이 손을 뺀다고 해도 사실 잡힐지는 의문인데 네. 여기서 백선이니까요. 넷,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단지 백도 타개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좀 당한다면 그것은 상변 쪽의 모양을 지우면서 얻었던 실리적인 이득을 고스란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변 쪽 백돌 타개가 이 바둑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에 이 백을 공격하면서 하변이나 중앙에 살을 붙이는 그런 그림을 흑은 그리고 있을까요? 상변 쪽의 백이 호구 모양으로 인해서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아직 완생은 아니고요. 우변 쪽에 있는 우측에서 중앙으로 나오고 있는 그 백돌을 공격하다 보면 20초. 어떻게 하나, 변할지 모릅니다. 둘, 셋. 그렇기 때문에 이지현 사단도 최대한 두텁게 백돌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이세돌 구단은 쉽게 살려주어서는 안 되죠. (20초) 하나, 둘, 셋. 두 칸 사이를 가르고 넷. 나온다면 그쪽도 좀 얇은데요. 네. 네, 이세돌 구단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가 한 방이 나올 것 같아요. 20초. 서서히 하나, 상대를 둘, 조여가고 있는데요. 셋, 넷, 이것이 다섯, 이세돌 구단 여섯, 흑번 일곱, 바둑의 특징입니다. 여덟, 아홉. 흔히 이세돌 구단 하면 날카롭고 빠르고 날렵하고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지만 네. 최근 이세돌 구단의 흑번은 항상 보면 저렇게 두텁게 서서히 상대를 조여 붙이거든요. 지금도 화려하진 않지만 한 수 한 수가 백의 형태를 굉장히 궁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지현 사단은 안에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 우변 백돌에 대해서 흑의 공격이 얼마나 들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 수부터가 서서히 상대의 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침착한 한 수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 네. 이런 곳을 갖다 붙인다거나 붙인다고 해도 이곳에 흑돌이 있어서 차단은 되지 않습니다. 이쪽을 두고 네. 끊어도 계속 나가면은 잡히질 않아요. 여기를 둬야 하는데 나가면서 이 한 점과 이 한 점이 맞보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상대의 돌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자신의 돌을 지키면서 집으로도 큰 자리입니다. 서서히 압박하는 작전이고요. 뭐 일단 챙길 건 챙기면서 상대를 조여가고 있는데요. 네, 중앙으로 백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상변 쪽에서 백이 흙의 모양을 많이 깼기 때문에 확정가로는 좀 앞설 것 같은데요. 네. 대략적인 집 모양을 보면 여기가 7집, 이곳과 합쳐서 한 20집이고요. 이곳이 한 15집 정도, 35집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반해 백은 이곳이 20집, 26, 27. 막상 생각보다는 백이 그렇게 집이 많진 않습니다. 네. 이곳에서 모양은 깼지만 집만 보면 집이 날지 안 날지 몰랐던 부분 한 10집 깬 것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중앙에서 두텀을 잃은 만큼 제 생각에는 역시나 이 삭감이 좀 깊었던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흐름이면 집으로는 완벽하게 앞서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대신에 이지연 사단 입장에서는 큰 네.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이곳이 백이 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터움이라서 네. 이제는 오히려 상대의 그 약점을 찔러 들어갈 곳이 많다는 것이 자랑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중앙에서 누가 두터움을 얻느냐 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이곳을 두고 이렇게 가만히 밀어서 네. 다음에 이쪽을 건너 붙인다든지 또는 한 칸 띄어서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요. 네, 교환을 해서 네. 이쪽에 그 작은 약점을 좀 방비하는 느낌이 있고요. 네. 받고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모양으로는 백이 이렇게 후퇴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후퇴하면 이 교환 자체가 당했기 때문에 후퇴가 아니라면요? 이제 버틴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흙이 따낸다면 그때 손을 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돈하는 것이 좀 더 탄력적이죠. 혹시 백이 단수를 칠 때요, 뒤로 이렇게 뭔가 차단을 못 하나요? 그게 고민입니다. 네.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곤 싶은데 따내면은 좋은 형태를 띠지만 상대가 이렇게 찔러 올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백도 이제는 따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여기서 흙이 치받거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실전은 이지연 사단이 결국 늘어뒀네요. 늘어서 응수를 했네요. 네. 역시 단수 치면 좀 아래쪽에 단점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서 두었는데 약간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의 안형이 사라졌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흙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가 더욱 재미있는 수순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전에서 이런 형태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이세돌 구단의 공격 감상하시죠. 네, 두 칸 사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흙이 가르고 나왔을 때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면 그 전에 두 칸을 벌린 것도 약간은 네. 멀리 간 느낌이 있죠. 그 한 점을 20초. 연결하기는 하나, 쉽지 않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로가 다른 곳을 두고 있습니다.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그 들여다본 자리는 백이 받고 싶진 않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반발 갑니다. 백도 반발을 하네요. 지금 방금 전에 흙이 들여다봤던 수를 받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네. 한 번 더 흙이 둔다고 해도 그렇게 통렬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중앙 쪽은 어차피 백이 먼저 두 칸을 띄었던 만큼 그 사이를 가르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백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하지만 그 둘, 두 칸이 연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공격을 다섯, 심하게 안 여섯, 당할 것 일곱. 같은데요. 네, 여덟, 우변에서 중앙으로 아홉. 나와 있는 백돌은 거의 타겟에 성공한 모습으로 봐야죠. 이제는 반대쪽, 네. 상변 쪽의 백돌에 대한 공격과 타겟가 중요해졌습니다.
흑의 공격도 자연스럽게 상변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백이 들여다본 수 과연 저 수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가 되는데 이지연 사단이 과감하게 지금 상변 쪽에 있는 백도를 흑이 공격하는 과정인데 네. 너무 과감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20초. 최대한 버티면서 둘. 지금 우상기 쪽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혹시 백이 상변에서 안영을 갖춰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건 분명 악수죠? 상변 쪽 백도를 타게 하는 데에는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혹시 다섯, 이세돌 구단이 여섯, 반발을 일곱, 할까요? 여덟. 참아두네요. 이렇게 참아두어도 그 전에 백이 들여다본 수가 좋은 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백은 넘어가 뒀는데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눈 모양이 좀 생겼나요? 서로 간에 뭐 비슷한 정도의 갈림인 것 같아요. 백이 크게 이득을 본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좀 더 확실하게 상변 쪽에서 안영을 갖출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는 한 집을 내면 확실하게 백이 타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정말 서두르질 않네요. 아주 심한 공격은 하질 않고 있는데요. 네. 하나, 둘, 셋, 예전에 이세돌 구단은 다섯. 여기까지 두나 싶은 그런 과감한 수를 많이 구사했는데 오늘 바둑을 보면 이렇게까지 참아두나 싶을 정도로 네. 인내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지연 사단이 한 번 더 손을 뺐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심한 공격을 20초. 하지 않아도 하나, 되는 형세이기 둘, 때문에 흑이 이렇게 셋, 두는 건가요? 네, 다섯, 이세돌 여섯, 구단 흐름이 일곱, 괜찮다고 보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그래도 지금 흑이 둔 저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네. 근거에 급소라서 이지연 사단이 웬만하면 뒀을 텐데요. 흐름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네요. 물론 하변이 굉장히 좋은 자리긴 했죠. 뭐 집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네. 큰 자리임은 그렇죠. 분명하지만 하나, 둘, 방금 전 흑이 셋, 2선에 한 점을 넷. 단수친 것은 집으로도 한 7, 8집은 되고요. 거기다가 백의 근거를 없애면서 중앙 쪽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 정말 두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도 참 기분 좋은 자리네요. 오늘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착하네요. 네. 최근 20초. 이세돌 구단의 하나, 흑번은 이런 모습을 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는 실리적인 바둑을 추구했다면 최근의 바둑은 좀 두터움에 눈을 떴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내용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성적은 예전만 못해요. 20초. 하나, 둘, 셋, 이세돌 구단의 예전 다섯, 바둑은 참 여섯, 역전승이 많았는데요. 네, 여덟. 강렬했죠. 아홉. 한국 바둑계를 위해서도 저는 이것을 이세돌 구단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 칸 띈 수도 적극적인 수가 많았는데 그냥 단순한 수를 택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현재 한국 랭킹 1위와 2위는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입니다만 그래도 한국 바둑계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면 역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기풍으로 보면 이세돌 구단은 점점 이창호 구단화 되어 가고 있고요. 네. 이창호 구단은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점점 이창호 구단의 기풍을 닮아갑니다. 지금 일련의 수순들이 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 오늘 어느 한 곳 크게 도발하는 장면이 없었는데요. 수순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침착한 수들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백도 정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집으로도 크고 안형의 급소이고 또 이 자리를 두어놔야 계속해서 중앙 쪽에서 좀 강하게 둘 수가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두면 이제 흙이 여기를 넣는 것이 선수이고 하변을 벌렸을 때 집으로 좀 뒤처진다고 봤고요.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네요. 네. 그리고 백이 살려 나오니까 이쪽을 압박하는 것도 아래쪽에 세력 쪽으로 백을 내모는 집으로 큰 자리면서 아주 기분 좋은 자리이고요. 네. 여기서 또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라면 뭐 이런 곳을 들여다본다든지 또는 이쪽을 들여다본다든지 적극적인 행만을 했을 텐데 그냥 침착하게 여기서도 딱 한 칸만 띄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들여다본 자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백도 여기를 늘어서 네. 선수라는 거죠. 이쪽 부근에 단점이 있다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진 않았네요. 여기 계속 두는 수순을 보면 여기를 둘 것 같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는 두텀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물어보니까 백도 교환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순으로 보면 네. 일단 흐름은 집으로도 흙이 좀 괜찮아 보이고 두텀도 중앙 쪽에 바라온 거는 아무래도 흙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애초에 상변 쪽에 들어가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이 작전이 백의 실패라고 봐야겠고요. 이제는 흙이 중앙 쪽에 이 주도권을 쥐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네. 자, 이지현 사단이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집으로 버텼는데요. 상변 공격은 어떻게 될까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바둑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애초에 이 전투의 시작은 이지현 사단이 흑진영에 깊숙이 침입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후에 이지현 사단이 양쪽 백도를 모두 타개에 성공했습니다. 하나, 그런데 둘, 집으로 뒤쳐져 있다? 셋,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백이 뚫고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흙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한 점을 잡는다고 해서 양쪽의 백돌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백이 좀 고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상으로의 연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또 중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곳에 있는 백돌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중앙으로 나왔을 때에는 네. 20초. 좌측에 좌상귀 쪽의 백돌은 둘, 백돌대로 좀 셋, 괴롭힘을 당할 여지가 넷, 생겼고요. 다섯, 여섯. 중앙도 일곱. 계속해서 공배로 연결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혹시 안에서 그냥 모양을 갖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에서 두 집을 내긴 쉽진 않아 보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은 흑의 선수 권리죠. 백이 중앙 쪽으로 한 점을 잡으면 네. 좌변을 흑이 뚫고 들어갔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도 집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지금 두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도 느슨하게 상대의 돌을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그게 또 백의 어려움인데요. 셋, 집으로도 넷, 버텨야 되고 다섯. 타게도 해야 되고요. 그냥 타협이네요, 저수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당연히 흑이 한 점을 살리고 공격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그럴 생각이 없네요. 생각보다는 아주 손쉽게 연결을 해줬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글쎄요, 이렇게 흑이 둘 넷, 생각이었다면 다섯, 그렇다면 애초에 일곱, 여덟, 상변 쪽에서 백에게 돌파를 허용한 것이 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계속 공격을 갈 줄 알았는데 네. 약간 흐름을 역행하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이유가 뭘까요? 형세가 괜찮아서일까요? 아니면 공격이 자신 없어서일까요? 좌측에 있는 흑돌도 아직은 못 살아있다고 보고 초반에는 그쪽이 두터움이었지만 지금은 곤마라고 본 것 같습니다. 20초. 네, 하나, 이세돌 구단이 둘, 끝까지 공격을 하지는 넷, 못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또 중앙 경계선이 중요한 장면이 됐는데요. 자, 현재 국면은 어떨까요? 네. 참 여기를 두고 싶죠. 이쪽을 두어야 네. 괴롭힐 여지도 있고 이 전체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백이 이쪽을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오히려 좌측의 흑돌이 곤마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몇 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그 전의 상황에서 흑이 그냥 받아주는 힘만 못했죠.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그냥 흑이 여기나 여기를 받았다면 네. 전체가 연결이 되면서 두텁게 계속 양쪽을 몰아붙일 수 있는 형태였는데 실전과는 차이가 큽니다. 네. 실전 여길 두었다가 이쪽을 두고 밀고 막고 네. 네, 그러고 나서 돌파를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한 점을 연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아까와는 좀 차이가 큽니다. 뭐 그렇게 따져보면 이 돌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네. 일단 연결시켜 놓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상대 반격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열다고 보고 뒤로 후퇴했는데 작전의 일관성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백이 타기가 잘 되어서 네.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리드했던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오히려 흑이 얇은 형태죠. 이제는 백은 전혀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뭐 백이 가르고 나간다면 공격할 여지가 있고 네. 계속 급소를 가는 것이 있고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흐름이 급변하는데요. 제 느낌으로는 이 정도의 실패라면 네. 바둑이 역전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호구치고 단수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럼 빠르게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장감 보면 21, 25, 30집 정도의 이 하변 모양이고요. 흑은 9, 딱 30집 정도 납니다. 그래도 집은 많네요. 20집이 조금 강한데 네. 22집 정도라고 본다면 22집과 여기서 백이 15집 정도 내면 덤까지 개가가 맞춰지죠. 그럼 흑이 여기서 15집 이하로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한 10집 정도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곳의 흑돌을 백이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느냐가 승부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전에 여유 있었던 형세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많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실전에서 하변 지우기에 나섰는데요. 얼만큼 지워갈 수 있을까요? 흙이 어느 정도는 깎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집이 날 모양이죠. 하나, 그렇습니다. 둘, 셋, 게다가 지금 이세돌 넷, 구단이 선택한 작전은 다섯, 여섯, 깊숙하게 상대 일곱. 진영에 침입하는 작전인데 좌중앙 쪽에 그 엷은 흙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세돌 구단도 이제는 피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사단이 상중앙 쪽에서의 접전에서 그 상대 자그마한 빈틈을 굉장히 잘 찔러 들어갔고요. 역시 최근의 신예 기사들은 정말 승부차에서 날카롭습니다. 불과 몇 수 전만 해도 백이 버티는 흐름에서 이제는 흙이 버텨야 되는 흐름이 됐고요. 이제는 20초. 하나, 최후의 전투가 둘, 될 공산이 셋. 크고 네. 넷, 양쪽이 모두 다섯, 배수의 진을 친 채 여섯, 전투에 임할 일곱,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은 어느 한쪽의 흑돌이 크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잡힌다면 바둑이 역전이 되니까요. 당연히 버틸 수밖에 없고 이지현 사단도 하변에서 15집 정도를 내야지 개가가 맞춰지는데 상대가 깊숙하게 침입을 해서 지금은 삼선 쪽으로 집을 다 만든다고 해도 20초. 10집이 조금 하나, 넘습니다. 둘, 그렇다면 강력한 셋, 공격을 안 할 넷, 수가 없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한 곳을 지금 자충을 채웠는데 중앙 쪽만 놓고 보면 방금 전 흙이 이은 것은 쌍립 네. 서는 것만도 못할 뿐더러 그쪽을 받을 여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좌측에 뭔가 두는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맛이 있다고 하나, 보는 거예요. 둘, 잡혀있는 셋, 흙 3점을 이용해서 네. 다섯, 좌변을 여섯, 패로 버텼을 때 일곱, 그때의 여덟. 뒷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 당하면 실전에서 참 찜찜할 것 같은데요. 서로 찜찜하죠. 패감 계산도 해야 되고 네. 이세돌 구단도 패를 걸어갔다가 패를 이기지 못하면 또 손해가 크고요. 갑자기 20초. 또 전혀 하나, 다른 양상으로 둘, 흘러갈 수도 있겠어요. 넷, 이세돌 구단이 두는 수법이 확실히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갈 때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죠. 그때만 해도 흐름이 좋다고 보고 두텁게 또 느리게 두고 있었는데 흐름이 급변하는 순간 바로 이세돌 구단이 둘, 행마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흑도 굉장히 버티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반대로 이지현 사단이 주도권을 쥐고 상대의 돌을 공격하고 있죠. 이 20초. 하나, 둘, 하지만 백의 울타리도 아주 완벽해 보이진 않네요. 어느 한쪽을 잡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지현 사단이 양곳말을 몰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방금 전에 백이 양쪽의 흑도를 가르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흑도 곤란한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방금 전 흑이 찌른 곳에 있는 백의 약점 그리고 좌변 쪽에 흑이 패로 버텼을 때 그 패의 공방 아직은 서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최후의 격전지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후퇴네요.
백의 모양에는 가장 탄탄한 수이긴 한데 하나 찌름을 당하면서 좌측에 있는 백 한 점이 제압당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흑도를 타게 하는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전에 수순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획을 괴롭히고는 있지만 자신의 진영으로 몰았기 때문에 분명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하변 쪽 수순 어땠을까요? 네. 백이 둘 당시에는 저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네. 이 수가 모양으로 보면 당연한 수처럼 보이는 그냥 감각적인 한 수였는데 아주 완벽한 형태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전적으로 좀 더 찔러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여기를 두면서 양쪽이 네. 맞보기라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백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서 네. 좀 더 강하게 이곳이나 이곳으로 두는 것이 어땠나 싶네요. 사실 일감은 이 행마인데요.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이 수가 가장 완벽한 행마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전을 보시면 네. 여기를 두고 나서 흙이 들여다보니까 네. 밀고 나오고 가르고 나올 때 여기를 하나 찌름을 당했죠. 네. 이제는 흙이 여기를 연결할 여지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흙은 이쪽을 연결, 이 한 점 제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수로는 좀 더 네. 타이트하게 상대의 돌을 압박하는 것이 어땠나 싶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행마가 돼 있다면 좀 다를까요? 이 아래쪽에 대한 영향은 조금 없을지 몰라도 이제 네. 부분적으로 보면 흙이 받아도 백이 호구치고 이렇게 치받아서 끊으러 가는 것까지가 다 되죠. 지금 반격을 당하는 것이 싫었다는 뜻인데 네. 지금 흙이 반격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백이 최대한으로 뭔가 상대의 돌을 압박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지금 이쪽을 두고 나서 모양이 조금 안 좋아졌고요. 네. 일단 이 찌르는 수 한 방이 아프고요. 네, 이쪽을 늘 때 여기까지 교환이 되었는데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단수가 선수죠. 그럼 이 한 점은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흙이 아래쪽에 있는 흑돌만 타게 낸다면 지금 여기까지 막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흑돌만 타게 낸다면 백이 너무 형태에 급급하다가 지금은 상대에게 실속을 다 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 수는 문제수였습니다. 네. 자, 다시 이세돌 구단이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하변 쪽 수순 계속 지켜보시죠. (20초) 하나, 그런데 뭐 둘, 수순이 지나고 셋, 나서 사실 넷, 결과적인 다섯, 얘기지 그때는 정수 같았는데요. 네. 프로들은 모양을 중시하게 되죠. 아무래도 수많은 대국 경험으로 인해서 이 형태는 좋은 형태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형태는 이 형태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네. 때에 따라서는 정석도 외웠다고 해서 항상 그 정석이 좋은 것은 아니듯이 행마도 그 상황에 맞게 행마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지연 사단이 약간 프로의 맹점을 둘, 셋, 보여주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하지만 제가 100으로 두었다고 해도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릴 뿐이지 저도 그 자리를 두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일감이기도 하고 가장 탄탄한 행마이기도 하고요. 네. 제 실전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초읽기 상황에서 중반 전투를 맞이할 때 지금 당장 프로들은 지금 당장 이 장면에서 어디를 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 수순을 셋, 계속 보다 보면 넷, 오히려 당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그래서 네. 앞으로의 수순을 보다가 여덟, 8, 9초가 아홉. 이제 읽어지면 그때는 평소에 두던 형태 감각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쯤은 이지연 사단도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바둑은 사실 모든 것이 다섯, 결과가 말을 해주기 여섯, 때문에 네. 여덟, 아홉, 지금은 당장의 열, 싸움에 정신이 없겠죠. 3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백의 공격이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중앙에 한 점이 잡히긴 했지만 네. 아직도 조금 찔러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후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네요. 아직은 양쪽 모두 완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20초. 일단 하변 쪽에 흑도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셋. 네. 그쪽을 살리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좌측 흑돌에 대한 공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흑이 별탈 없이 양쪽을 다 타게 한다면 그때는 흑이 집으로 남기는 개가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하변이 전부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두어지는 부분에서 우하기 쪽의 흑 모양도 약간 다치곤 있지만 네. 그래도 하변을 닫겠다면 이것은 집으로는 흑이 앞서 있습니다. 또 묘한 곳에서 패가 나네요. 백의 마지막 입장에서는 하나, 팩감으로 이 둘, 좌변 쪽 셋, 흑을 넷, 잡으러 가는 수순 쓸 수 다섯,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섯, 일곱, 여덟, 좌변 쪽 그리고 좌중앙 쪽의 팩감이 좀 많아 보이긴 한데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끊어간 그쪽도 흑의 팩감이 많습니다. 접패가 중요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중앙 쪽으로 흑도를 살려 나올 수는 있었지만 하나, 살려 나간 자세가 좀 셋, 마음에 안 든다고 넷, 보고 다섯, 아예 안으로 여섯, 파고들어서 지금 일곱, 패로 버티고 여덟, 있거든요. 아홉, 중앙 쪽만 놓고 보면 흑이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돌을 살릴 때 빈삼각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세돌 구단이 왜 팩감을 2번 사용하지? 라고 좀 의아하실 텐데요. 네. 방금 흑이 찝어간 자리는 두지 않았을 때 백이 역으로 그 자리를 두는 것이 팩감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팩감을 마지막 2번 쓰는 의미도 하나, 있지만 바로 그곳을 둘, 찝어간 겁니다. 셋, 넷, 역으로 상대의 다섯, 팩감을 없애는 여섯, 의미도 있군요. 네. 여덟, 아홉. 뭐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신없이 패를 하다 보면 지금 패를 딸 차례인지 팩감을 쓸 마지막 차례인지 헷갈릴 하나, 때가 있거든요. 둘, 혹시 프로들도 그럴 때가 넷, 있나요? 다섯, 흔히 여섯,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일곱, 그럴 때가 여덟, 있고요. 예전에 일본 도전기에서 패를 바로 따내서 반칙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팩감을 쓰지 않고요. 네, 그때 쌍방 제한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지는 바둑에서 네.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이게 몰두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지금 좌중앙 쪽에 대한 팩감을 받질 않았습니다. 하변도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백이 중앙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집으로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방금 전에 백이둔수에 대해서 흙이 받지 않았기 마지막. 때문에 네. 흙 4점을 잡는 둘, 것은 어렵지 셋, 않습니다. 넷, 그런데 다섯, 하변이 여섯, 초토화된 이상 지금은 일곱, 4점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4점은 잡았지만 그 후에 공격이 강력하지 않다면 방금 전에 접전은 흙이 성공입니다. 지금 넉점은 흙의 꼬리에 불과하겠네요. 네. 20초, 하변에서 하나, 흙이 패를 이긴 둘, 것이 집으로 어마어마하니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에서 네. 백이 15집을 내야 집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변은 흙이 10집이 늘어났습니다. 안팎 25집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중앙이나 좌변에서 그 정도의 가치는 이지연 사단이 얻어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변 흙을 살려주더라도 우하를 좀 다치게 할 수 있었던 그 계산과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은 순간의 날카로움으로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승기를 잡은 모습이고 둘, 마지막 승부처는 넷, 좌변 쪽의 다섯, 패 그리고 여섯, 일곱, 좌중앙 흑돌에 대한 여덟, 타계입니다. 아홉,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 마지막까지 지금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곳을 끼울지 아니면 그냥 이을지 네. 하나 끼워두는 것이 백돌 모양에 대한 자충을 만들어서 좀 득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흙이 따내는 그곳도 백이 뒤로 있는다면 흙이 애초에 잡혀있던 3점을 움직여서 그 수상전이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좌변의 패를 끝까지 버티자니 졌을 때 타격이 큽니다. 마지막 하나, 그리고 중앙도 흙이 먼저 두면 셋, 패가 되는 형태이기 넷, 때문에 네. 다섯, 저 흑돌은 여섯, 굉장히 일곱. 탄력 있는 돌입니다. 그럼 지금은 흐름이 좀 흙 쪽으로 넘어왔네요. 네. 이렇게 흐름이 넘어오게 된 계기, 백의 중앙 행마 때문이라면 백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데요. 20초. 하나, 둘, 셋, 최근에 바둑계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다섯. 하나가 그 인류 기사들이 하는 말인데요. 바둑이 참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그 한순간의 실수로 바둑을 그르치는 형태가 최근 바둑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바둑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사실 실수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작은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일류 기사라면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승부를 내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고서는 일곱, 세계적인 여덟, 기사가 되기 어렵죠. 아홉, 지금 그곳에 101점을 이어야 흑돌에 대한 공격을 엿볼 수가 있는데 둘, 다시 넷, 패를 따냈을 넷, 때 그쪽의 패 다섯, 모양 여섯, 그리고 좌변 일곱, 쪽에 여덟, 흙이 버틸 때 그곳 백 안에서의 수가 나는 패 모양 뭐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당장 흙 대마를 잡으러 가긴 쉽지 않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구단 지금 이은수는 네. 거의 이겼습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었던 건가요? 나중에 흑 3점 쪽으로 움직여서 패로 버티면서 수를 낼 수도 있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그냥 안쪽에 마지막. 있는 중앙의 흑도를 살리는 데 만족을 했고요. 저 교환으로 인해서 흑은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백이 중앙에 있는 흑도를 공격하기 위해선 한 점을 연결하는 것은 필수죠. 지금 단수 쳐져 있는 중앙 한 점을 연결해야 되고요. 그때 흑이 한 집을 낸다면 그것이 선수입니다. 20초. 하나, 둘, 그 순간 셋, 중앙과 좌변에 다시 한번 한 집 여섯, 내는 것이 맛보기가 일곱, 됩니다.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20초) 하나, 침착하게 두는 듯 셋, 했지만 넷, 그래도 한 방의 흐름을 다섯, 바꿔버리는 여섯, 그런 일곱, 능력. 역시 여덟. 이세돌 구단이네요. 이세돌 구단이 예전과는 달라진 기풍을 보여주고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침착하게 여유 있게 국면을 두어가고 있었는데 바둑이라는 것이 불리할 때 여유 있게 두는 것은 여유가 아니라 느슨함이거든요. 마지막 이세돌 구단 하나, 중반에 둘, 실수로 흐름이 셋, 급변하자 그때부터 바로 과격해진 다섯, 행마가 나오고 여섯, 일곱, 기어이 역전에 여덟, 성공했습니다. 아홉.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초반 좀 좋지 않게 시작을 해서 역전을 거두는 마지막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나, 둘, 그러다 보니 포석에 대한 셋, 고민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다섯, 네. 여섯, 이세돌 구단은 일곱, 항상 포석에 대한 여덟, 고민을 하죠. 아홉.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약점은 초반 포석 작전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석에서 상대에게 크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항상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 하나, 이제 포석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셋. 이세돌 구단이 생각하는 포석은 다른 인류 기사들이 생각하는 포석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20초. 포석이라는 개념이 하나, 많이 다른 것을 알 둘, 수가 있어요. 셋, 다른 기사들은 넷, 포석이 다섯, 어느 여섯, 쪽이 유리하다 할 때 그 유리한 포석을 여덟, 만들기 위해서 아홉. 포석에서 노력을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유리한 것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본인의 기품과 잘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의 입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도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구리 구단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구리 구단과 대구라면 포석에서 자신이 하나, 원하는 스타일로 주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셋. 하더라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주도하는 것을 포석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세돌 구단을 보면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두는지 가치관이나 승부사로서의 자세 이런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주도한다는 20초. 표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부터 다섯, 열까지 여섯, 일곱, 뭔가 남다릅니다. 이세돌 구단도 올해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승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진행 중이죠. 구리구단과 10번기가 있는데 상금만 해도 세계대회 3번 우승 정도에 달하는 상금이고 돈을 떠나서도 이 명예가 걸린 시합이잖아요. 셋, 넷,
다섯, 아무튼 여섯, 좋은 결과가 일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네. 아홉. 지금 거기를 백이 왜 끼어가지 하면서 의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방금 전 백이 끼어간 수를 한눈에 알아보셨다면 분명 아마추어 고수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양단수거든요. 네, 그냥 손해죠. 마지막. 되게 방금 전 하나, 끼어간 수가 어떤 둘, 의도였는지 셋, 넷, 잠시 후에 다섯,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분명히 미끼일 텐데요. 흙이 잘못 응수했다가는 오히려 흙이 던져야 합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단수가 되는 곳을 이지연 사단이 당연하게 끼워갔는데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를 끼워서요. 네, 이 부분적으로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죠. 이렇게 두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둬도 되고요. 네. 이 수의 의미는 백이 여기를 선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먼저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면 당연히 흙이 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끼운 거고, 과연 백돌이 이곳에 선수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좌측의 사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네. 따냈다고 한번 보죠. 있고 네. 흑돌을 살릴 때 흙은 한 집을 여기를 내면 백은 이쪽을 막아서 잡으러 갑니다. 단수 치면 이어야죠. 다 공배가 채워져 있고 흙이 이렇게 두 번 돌파하는 것이 선수입니다. 네. 이제 정확한 수수는 여기를 먼저 두고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는데 단수 치고요. 이때 백돌이 없다면 105점을 잡으면 흙이 살 수 있었죠. 아, 네. 아까 이런 형태에서는요. 그렇군요. 끼우면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함정수로 인해서 네. 여기가 선수라면 이제는 5점이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네요. 좌측에 흙이 다 잡히고 역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밀어 올렸군요.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네, 이 상황에서 이쪽을 받아서 네. 이제 끝내기를 하면서 여기를 확실한 선수로 만들었고요. 이 3점은 포기를 한 것이죠. 네. 끼운 수도 좋은 수였습니다. 끼운 수도 좋은 수고 이 수를 가볍게 받아넘긴 이세돌 구단도 대단한 수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수 정말 엄청난 무서운 수였군요. 네, 뭐 네. 100집 가까운 이런 대마가 왔다 갔다 하는 수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적인 접전에서 이세돌 구단은 최강이기 때문에 네.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지연 사단의 마지막 노림이 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참 프로 기사를 상대로 몇 점을 깔고 둬도 한 판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마지막까지 이런 노림들이 곳곳에 마지막. 남아 있거든요. 하나, 네, 잘 도나도 셋, 한 방에 정말 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흔히 함정수 또는 꼼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프로들이 두는 것은 꼼수는 아니죠. 이제 꼼수라면 그 수가 상대가 제대로 받았을 때 손해가 돼야 하는데 이지연 사단의 중앙에서 끼어간 것은 부분적으로도 흙 3점을 잡는 아주 멋진 맥점이었습니다. 그와 20초. 동시에 함정까지 하나, 파고 있었으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래서 바둑이 일곱, 무섭습니다. 이제 뭐 변화가 생길 만한 곳은 거의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끝내기에서 좀 추격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인가요? 대략적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죠. 네, 방금 전에 흑이 따냄으로써 사석은 양쪽이 5개씩 따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두려고 하는 그 화점 옆에 찝는 자리, 네. 그곳을 준다면 끝내기의 맥점이네요. 20초. 지금 손이 하나, 가니까 둘, 그쪽을 줄 것 같은데 셋, 부분적인 좋은 수입니다. 5, 6, 7. 저 수가 한 집 이득이에요. 백집은 한 50집 정도 나오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흑은 62 정도, 63까지도 봐줄 수 마지막. 있겠습니다. 그럼 네, 둘, 반면 10집 이상이군요. 네. 넷, 5. 이 정도 차이라면 거의 승부가 났다고 봐야죠. 하변이 워낙 처리가 잘 됐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변에서 이제 백진영이 전부 파괴가 된 대신에 백이 얻은 것이 중앙 쪽인데요. 중앙은 좌측의 흑 4점을 잡았고 우측의 흑 3점을 또 한 번 잡았습니다. 둘, 하지만 양쪽을 합쳐봤자 집으로만 본다면 5, 6. 15집 정도에 지나지 여덟. 않습니다. 하변이 그 이상이란 얘기인가요? 아까 대략 계산해 보았을 때 하변에서는 백 모양이 10집에서 15집은 파괴가 되었고 흑이 10집 가까이 늘어났으니까요. 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 외에 이지현 사단이 선수를 쥐고 끝내기를 해서 좌상귀를 막았다던가 이런 끝내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집 부족이네요. 그만큼 이세돌 구단이 하변에서의 버팀수가 아주 제대로 통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5, 6. 네, 방금 전에 이세돌 구단이 하중앙 쪽, 우하기 쪽 그쪽을 꼿꼿이 뻗은 것은 백이 한 집을 내는 여지를 없애면서 전체 대마의 가일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지현 사단이 백도를 살리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수로 응수를 하고 있죠. 쌍방 최선의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승부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이지현 사단이 이번 대회 다크호스였는데 이대로 국면이 마무리가 된다면 20초. 아쉽게 하나, 패자조로 밀려나게 되고요. 셋, 넷, 5. 저도 예전에 여섯, KBS 바둑왕전 일곱, 본선을 둘 여덟, 때 아홉. 느꼈던 거지만 패자조는 정말 지옥입니다. 네. 물론 완전히 탈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돌아와야 돼요. 네. 바둑왕전이 처음 승자조에서 시작을 할 때 24강전이잖아요. 24명이 우승컵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승자 1회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자 2회전에서 패해서 패자 1회전으로 가는 순간에 우승을 위해서는 7연승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패자주로 밀려났다는 것은 앞으로의 길이 참 험난하다는 것을 뜻하고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대국은 아쉽지만 앞으로의 이지현 사단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 지난기 KBS 바둑왕전 결승이 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세돌 구단과 넷, 다섯, 여섯, 일곱, 차기의 1인자로 여덟. 불렸던 박정환 구단의 만남이었는데 네. 지금 돌을 거두었네요. 이지현 사단이 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추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지현 사단의 손길이 네. 최대 승부처였던 그 하변 쪽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 부분에서 이세돌 구단이 아주 날카로운 수일기를 보여주면서 승기를 잡았고 그것을 승리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신예 강자를 제압하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지현 사단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만 네. 중반전에 아주 멋진 역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 반전까지는 성공을 시켰는데 최후의 승부처에서 그 하변 쪽 접전에서 패한 것이 아쉽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이 초반의 흐름은 예전과 조금 달라진 모습이지만 승부처에서의 강렬함은 변함이 없네요. 네, 역시 그것이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고 네. 이세돌 구단 바둑의 최대의 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세돌 구단의 대국 보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김정현 사단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